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준 부의장이 대형 은행에 적용되는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SLR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대형 은행들이 보유한 국채와 지급 준비금을 고려할 때 연준이 국채 보유와 고객 예금을 늘려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 자본 규제 관련 조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이게 실제로 하게 된다고 하면 투자 시장에 매우 어떠한 영향을 끼치긴 하겠죠. 그리고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경제 지표를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정책 조정에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가 나왔는데요. 목표와 거리가 멀지만 눈에 띄는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몇 개월 동안 추가적인 진전이 예상된다라고 발언했고, 또한 현재 재정 순풍이 미래에는 역풍이 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시카리 미니 에폴리스 연은 총재 또한 인플레이션 통제할 수 있다라고 발언이 나왔는데요. 자, 연준이 위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연준은 인플레이션 통제를 하기 위해 금리를 조정할 수단도 있지만 수많은 미국인들의 고용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라고 고용 회복의 중요성에 대한 멘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 가지 지표가 나왔는데요. 상회한 수치를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네,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도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국내 5월 수출 예상치가 그래도 잘 선방을 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중간재 제품으로서 오히려 이번 원료 수급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하반기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이 형태를 계속 이어나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도 원료 수급에 약간 좀 힘들고 있는 실정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보아도 대부분 회사들은 좀 쉽지 않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추이가 89.93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경기 회복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에 따른 기술주 약세로 인한 증시 하락에 상승분을 반납해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코인의 소식인데요.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만드는 법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는데요. 토론만 하지 않고 이 내용이 잘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로에 도지가 상장한다고 해서 한때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지불 카드가 애플페이, 구글페이와 연동이 된다고 하니까 지불 카드를 어떻게 잘 이렇게 가져올 수만 있다고 하면 요거 참 재미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해드리면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제가 무슨 말 하는지요. 그리고 중국의 베이징서 69억 원 규모의 디지털 위안을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선전, 수저우 대도시에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으로 네 번째 정도 또 조만간에 이루어진다라고 하거든요. 이 점도 상당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비 비트코인 2차 예치 상품 4일날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보상률이 6.5%라고 합니다. 코비 업비트, 빗썸, 코인원 이렇게 보면 업비트, 빗썸만 특히 업비트만 좀 매우 안 해주고 있어요. 진짜.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결제 처리량이 2000배 이상 늘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빗이 저걸 하는 배경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유동성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캐나다 유명 전기차 기업의 주차 시 비트코인 도지 채굴 지원을 예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차량의 수명이 글쎄요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아직 검증된 게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 프로토콜 수익 사상 최대치이다. 프로토콜 수익의 41%를 가져왔고
약 1.5억 달러 정도가 된다. 스시스와 에이브 같은 게 20%, 16% 각각 그 뒤를 이루어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디파이가 이만큼 핫하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디파이의 유닛 스시 웨이브 부분이 하락기가 오게 되면 장난 아니게 이더리움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더의 가격이 채굴 대비에 대한 수익 기반이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디파이와 그 다음에 NFT 부분에 있어서 계속 수시로 이더리움 가격의 가스비 정도는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가격 추이 대비만 잘 체크만 해 보셔도 알 수가 있게 되겠는데, 이게 이더가 좀 처리량이 상당히 안 좋다 보니까 시세 반영도 좀 느려요. 그래서 이더가 좀 내려갈 때 대충 중형 코인들이 좀 시세가 안 좋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더가 후행으로 좀 급락이 나오는 기현상이 나옵니다. 한때 같이 급락이 나오지 않았던 형태는요, 이더가 생각보다 속도가 그걸 다 감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보시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형 코인이 생각보다 많이 밀리기 시작을 하면 이더를 들고 계셨던 분들은 그 몇 초 또는 몇 분간 정도는, 최소 몇 분 정도는 그래도 가격이 조금은 내가 뺄 수 있는 기회는 조금이라도 기회를 준다라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분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은 그렇게 또 긴 시간은 아닙니다. 트레이너를 한때 쭉 오래 했었을 때 제가 보았던 패턴은 항상 동일하더라고요. 변한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팁으로 알려드렸던 부분이고요. 멕시코 살리나 그룹의 회장이 눈빛에 아주 그냥 빛을 쭉쭉 뽑아내고 있어요. 우리 편이 됐다라는 것이겠죠. 최근 트위터 중심으로 비트코인 10만 달러 도달 때까지 레이저 광선을 유지하자라는 레이저 아이 운동이 확산이 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분이 여기에 동참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해시태그를 달았다는 건 진정한 우리 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캐나다 자산 운영사 포버스 운영이 ETF 비트코인 이더를 추가 매집했다고 합니다. 보유량은 52,583개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939개 이더가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탈리 이더 2 내년 말 확장성 구현이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샤딩 내용이겠죠. 보게 되면 지금부터 한 1년에서 많게는 더 예상치로는 6년이 더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면 매번 미뤄지다 보니까 애정 기일 안에만 해줘도 저는 감지덕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노는 것보다 계속 연구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적 차원으로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미국의 비트코인 ETF 조기 승인 사실상 물 건너갔다. 그 이유는 게리 겐슬러가 생각보다 원론적인 부분을 더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약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승인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이 시점에 통과시키기에는 너무 눈치가 많이 보이겠죠. 네. 왜냐 그냥 간단하게 보면 답이 나옵니다. 테이퍼링 다들 하겠다라고 해서 위축을 하고 있는데, 이 ETF를 하는 시점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하반기 정도의 ETF에 대한 언급을 하기에는 내가 충분한 검토를 했고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런 거를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는데, 아직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고 임기에 받은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조심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쓰잔 첨부가 아마 채굴 우호적 입장을 내비쳤다고 하는데요. 자, 간담회는 끝났고 세부적인 규제안은 당분간 마련되지 않을 것이다. 수력 발전 공급을 소화해야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쓰잔 정부 입장은 상당히 포용적이고 우호적이다. 그러니까 기다려 주겠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빨리빨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태클을 안 걸게끔에 대한 계도적 기간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 자체에서도 한때 질병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자리 부분에 대한 측면과 그리고 각 해당에 있는 뭐 수찬이나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그런 동네 쪽은 이런 거에 따른 좀 매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조심스럽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의 또 가장 큰 대장이 난 ESG 부분에 좀 동참을 하겠다 라는 취지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까지는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에 준비를 못한 채굴회사는 당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겠고요. 준비를 잘 해놨던 채굴 쪽은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점유율은 오히려 미국 쪽으로 오히려 다른 쪽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그전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데이터 비트코인 활성 공급량이 5개월 내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가 지금 살 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가격이 27,000까지 떨어지면 나는 매수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거시 환경 때문이다. 금이나 은, 비트코인 때문이 아니라 연준의 무능력 때문에 아무래도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이 금융적 시스템 결함의 해치 수단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5년 이내 120만 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정말 재밌어요. 예, 비트는 언제든지 저점이 이번에 하락기가 또 끝나도 그 다음에 또 사도 10배 이상 또 낼 수 있겠죠. 120만 달러까지 간다고 하면요. 그리고 4조 원대 히트코인 V캐시의 배신이라고 해서 PD 수첩에서 나왔다고 아직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고편이 먼저 나왔는데요. 듣도 보도 못한 코인인 것 같아요. 이 말의 의미는 저는 두 가지를 드리고 싶어요. 사람의 욕심이 먼저 뇌를 거치지 않고 마음으로 거쳤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최소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샀으니 이건 본인 책임 과실이 훨씬 더 크다 라고 저는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매우 냉철한 거 아니냐, 넌 피도 눈물도 없냐,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원래 자본시장 자체가 피도 눈물도 없어요. 부동산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이번에 뭐 갈라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전 월세 신고제로 인해서 뭐 약간의 부작용으로는 뭐 이런 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는 아이 자체 내 재산을 다 공개하고 싶지 않으니까 오히려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이점적 차이인데 건물주가 있는데 이 건물주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100% 내 건물을 갖고 있는 비는 별로 안 돼요. 예. 통계상도 이미 봤지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2020년도 12월 통계 기준으로 순자산 대출을 제외한 순자산 규모를 갖고 있는 10억 원 이상이 1%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얼마 안 된 통계 자료이죠. 물론 올해에도 엄청나게 또 비트코인이 올랐기 때문에 이 비가 조금은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거의 1% 내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0.5% 안에 들어가면 이때부터는 좀 클래스가 다릅니다. 100억 원이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뭐 아시잖아요. 이제 뭐 요 정도에서 이야기를 끝내겠고,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이 건물주가 대출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여기에서 세입자가 있어요. 근데 이 세입자 부분에 있어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임대료 부분에 대한 부담이 크겠죠. 이번 질병 사태로 인해서. 근데 오히려 이 질병 사태로 인해서 감면을 해달라고 하면은, 유예를 해달라고 하면은 이 사람도 좀 여유가 있으면 해주겠죠. 뭐 진짜 연예인들은 현금성에 대한 흐름이 좋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일반인들은 그렇지 못하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나쁘냐? 아니죠. 이 사람도 이 사람들 사정이 있습니다.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은행께 되는 거예요. 은행이 되면 은행이 피도 눈물도 있습니까? 우리는 정의롭기 때문에 아주 조금 더 유예 기간을 드릴게요.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곧바로 명도 처리해버리고 바로 끝내버립니다. 피도 눈물도 없죠. 그러면 이 세입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건물주님이 약간 심상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거 감면되면 나라도 일단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이 단기적 관점에서. 근데 권리금도 날라가고 여기에 있는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반 정도 감면을 하려고 할 때쯤에 최악의 케이스로 가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이게 내 입장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같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둘 다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번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코인 뭐 공부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발 공부를 좀 해보시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예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1월 달에 미리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이거는 다 영상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굳이 뭐라고 하실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뭐 이더리움 클래식의 EIP 1559 부분에 있었을 때도 그런 거를 적용을 할 시점 때부터 어떤 형태로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면 알 수가 있겠죠. 물량이 어떤 형태로 움직여지는지 알면 딱 사이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골드가 갖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같이 갔던 이유가 다 그런 건데, 이런 형태로는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실제로 어떤 코인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을 좀 제발 체크를 하신 뒤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코인의 개수가 좀 줄던지 아니면 채굴에 영향을 주던지 코인에 어떠한 특별적인 요인을 주어야지만 실제로 그만큼 급등이 나오는 배경이 있는 것인데, 1도 없이 그냥 단순 차트만 본다, 뭐 소식은 거들 뿐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웬만하면은 이런 소식도 약간의 서브적 관점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요지는 되지만, 이렇게 확인 자체가 안 돼 놓고 코인 시장을 너무 미워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이요. 애초에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미워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길까봐 저는 좀 우려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옥션하고 서울 옥션 블루가 두나무에서 NFT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바이낸스가 100 크리에이터 캠페인을 진행하겠다, 시장 점유율 확보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리플 203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것보다 제발 빨리 합의를 좀 봐라. 야, 진짜로 하반기에 좀 올려두고 가야 되지 않겠니? 이 빵영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정말. 지금 유저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수익률입니다. 이 시즌이 또 넘어가게 되면, 20% 30% 정도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20% 30% 정도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20% 30% 정도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20% 30% 정도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20% 30% 정도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20% 30% 정도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20% 30% 정도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20% 30% 정도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20% 30% 정도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20% 30% 정도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20% 30% 정도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20% 30% 정도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20% 30% 정도 수익률을 낼 수
또 몇 년을 또 고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한국이 이오스 토큰 홀더 연합회 커뮤니티를 봤는데 뭐 코리오스, 블리오스, 프리오스, 크리머, 노드원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올렸던 게 약간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무슨 힘이 되겠냐라고 하지만 실제 여기 이런 형태가 모이다 보면 엄청난 힘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모이면 무서워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모이니까 실제로 은성수 씨에 대한 국민 청원에 대한 20만 명도 돌파를 시키면서 이래나 저래나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치입니다. 그리고 주식에서도 이래나 저래나 싫든 좋든 간에 얻어냈던 그런 부분이 꽤 많죠. 그러니 이런 것을 좀 안 좋게 보진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댓글도 뭐 별로 좋게 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라운시큐어에서 병무청 블록체인 전자지갑을 구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공무원 쪽을 먼저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부터 돌려서 이쪽에 있는 또 사병들이 또 인원이 또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돌려보면 어떤 문제점, 어떤 부분이 나오는지, 또 어떻게 또 얌생이 짓을 해서 그런 것으로 있는 그런 문제점을 다 잡아내기 위해서 좀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참 재밌어요. DID도 하고 이제 지갑도 하고 조만간에 지갑 시대가 되면 어르신분들은 잘 사용을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좀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인쉐어스 보고서에서 지난주 암호화폐 시장에서 7,400만 달러 기간의 자금이 유입이 됐다. ETF 강세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저의 매우 주관적인 비트의 도미넌스와 비트코인 차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 6월달이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다뤄지는 부분이고요. 매번 이야기는 하진 않죠.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현 시점에서 과연 이 형태에서 더 좋을 것이냐, 더 나쁠 것이냐, 뭐 그 정도겠죠. 보게 되면 아무래도 제가 바라보는 시점은 이 도미넌스가 언제든지 여기에서 올라와도 이상하지 않고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는 그 애매한 부분인데 일단 여기 이 구간에서 지금 42.4%가 이 구간에 지금 머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물고 있는 이 구간을 순식간에 좀 깨고 내려가기에는 약간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대한 알트코인의 힘을 더 실어주려고 하면 디파이가 좀 더 회복을 빨리 해주던지 아니면 NFT가 좀 더 빨리 회복을 해주던지 아니면 무언가 하나 또 다른 그 시스템이 나와서 한 번 더 달려주던지 아니면 기초 원로적인 뭐 비트코인이나 ETF 쪽에 대한 ETP 부분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다시 한번 자금이 쪽쪽 좀 들어오던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의 도미는 약간 관망을 좀 많이 볼 것 같고 아마 6월 한 중하순 대비부터는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아직은 말을 좀 아끼고 싶네요. 일단 6월달 정도 선에서는요. 그래서 최대한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6, 7, 8까지는 모아가는 형태의 마지막에 시점은 추석 때 한 번 더 자금을 쓰는 형태로 그렇게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기에 이 하반기는 만약에 내가 그런 전략으로 쓴다고 해도 이쪽에서 쓰는 자금은 그냥 존버하는 돈으로 쓰는 거예요. 예, 물려도 빼지 않는 돈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에 쓰는 돈 자금 자체는
손실 확정금으로 가져가는 돈은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0% 이상 손해 봤던 분들은 어차피 올해 안에 회복이 안 될 것 같으면은 내버려 두시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한번 쳐버리면 어차피 2022년도 때부터 딱 자정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 그 가격 기준으로 해서 그 현재가 가격으로 해서 반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본전 측에 해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리고 기록이 과연 싸냐 안 싸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싸다라고 봅니다. 예, 여기서 한 번 더 내려가게 되면 이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패닉셀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못해도 여기에서 조금 더 내려간다라고 해도 거의 3만대가 안 깨지기를 저는 기원을 드리며 3만 달러가 안 깨지기를 드리며 만약에 3만을 깨고 만약에 2만을 깨고 내려가면 아마 올해 시즌은 거의 끝났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바라보는 시점으로는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가격대도 저는 나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차피 7, 8월 달 때까지는 좀 재미없게 흘러갈 게 뻔히 보입니다. 왜냐면 여기까지 단기간 빨리 내려왔기 때문에 회복하는 기간도 꽤 오래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